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예스맨은 8월 달에 분명 코인을 산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구독자분의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영상 위주로 이번 편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아주 주관적이고 제 돈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고 저의 투자 금액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금액이 적은 돈으로 깔짝깔짝하는 그런 다른 유튜버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추세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타보다는 좀 더 중기적 패턴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더욱더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매집을 했던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설명을 드렸고 7월 달에는 쉬어가고 8월 달에 매입을 하고 그 이상 매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변수가 발생을 하면 정정에 따른 영상도 미리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의 해당이 했던 생각이 이런 투자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패턴과 제 생각이 이렇게 가려고 했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대응적 관점으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라고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이번 8월달 부분이 마지막 매입 구간입니다. 그 뒤로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 점은 아직까지 변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8월달 부분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측면은 돈에 대한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8월 달에 따른 거시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측면이 되겠죠. 네, 연준의 테이퍼링에 향한 한 걸음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의 힌트는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이 8월 거의 마지막 주에 있다 보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시점에 맞춰가려고 하면 또 타이밍을 다 놓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7월달 관점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에 국한된 내용과 힌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추세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된다는 게 좀 편차와 오차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됐던 재료를 보게 되면 야 우리 당장 테이퍼링 안 할 거야 라는 내용은 나왔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숨쉬기에 기초 작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스탠링 레포를 좀 해주면서 시간 끌기를 일단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장이 좋았다라고 했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랬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이 상당히 매력이 있으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채권의 가격이 좀 약간 불확실해지니까 매우 많이 던지려고 하니 스탠리 레포로 좀 받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올해 안에 테이퍼링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거의 기존 사실성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또 여러 가지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반기의 조건부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델타 변이에 따른 확산 추세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른 측면과 두 번째로는 고용률 추이에 따른 회복률을 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 추이의 고정 2% 부분을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저찌 논란은 좀 있겠지만 이 물가 추이를 좀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 요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네, 미국의 지금 질병 사태 부분이 양호해졌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있는 고비가 넘어서 여기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고만장을 했어요. 야, 우리 적정률 70%대까지 올릴 거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5월 달까지는 끝낼 거야. 라고 대부분 뉴스에서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불가능했죠. 그러면서 또 2차 상승기를 그려지고 있는데 일단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이에요. ING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 때문이라도 8월 달에 확인하고
그 내용이 잭슨홀 미팅에 거의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실업에 대한 수당을 주는 기한도 9월 6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8월 달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해당에 있는 그 미국에서 주는 이번 실업수당은 한국의 실업수당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주죠.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주급으로 받는데 한 달로 따지면 3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 돈 자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충분하죠. 근데 하나 더 보게 되면 굳이 내가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되게 많은, 그리고 사회가 시끄러운 형태에서 굳이 일자리를 해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추이 부분에 따른 회복도 생각보다 좀 더딜 것 같다라는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과,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또 해당에 있는 부채 시한 기일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원이 원하는 카드를 또 내놓으라고 할 것인데, 그 부채,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약간은 좀 유동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것 때문이라도 좀 쉽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그 고비를 좀 넘겼죠. 이미 거의 가까운 시점 때까지 가고 지금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고비는 일단 넘겼다라는 점과, 그리고 일본이 일단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은 이것도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런 금융의 그런 위치도 지금의 이런 상승기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분명 금융적인 정책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런 이런 변이에 따른 확산 추이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근데 일단은 9월 달에 가까워졌으니 이 두 달 안에 일단 어떠한 내용에 따른 제스처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게 다 8월 달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8월 달에 있는 대회에 있는 그런 수양 내용들을 잘 챙겨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쭉 내려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국가들과 인플레이션 목표 물가 상승률 동향을 보게 되면 브라질, 터키, 멕시코, 칠레, 체코 다 마탱이 간 국가들이죠. 어떻게 보면 통화 가치가 가장 박살이 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화에 따른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그만큼 많은 변동폭이 꽤 있었다. 그래서 신흥국 통화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 보시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생각보다 여력이 많이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은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서 살아남는 또 나라들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서 또 한동안 죽어버린 국가들은 또 어떠한 통화기금이나 그런 기구에서 또 돈을 빌리기 때문에 계속 나쁜 말로는 노예가 되는 거죠. 예, 노예가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또 그 나라는 또 무언가를 또 많은 걸 뺏길 것입니다. 자원이 뺏기든 무언가를 뺏기든 노동에 대한 인력이 그 나라의 국민이 좀 갈려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대한 추이는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좀 보았을 때 약간 파월에 대한 생각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8월 달 부분에 확실성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잠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실제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서 한국 엄청 많이 올라서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럼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위치와 서울에 대한 위치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착각. 예.
야, 많이 안 올랐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예, 왜 그러냐? 자, 그거의 대변 부분에 따른 반론을 해드릴 수 있는 또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통화의 기초 통화가 무엇입니까?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대부분 다 유럽권 쪽이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통화에 따른 힘으로 인해서 통화량을 찍어냈죠. 여기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찍어낸 양이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부분 유럽권이 제일 높죠. 예,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영향에 대한 위치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 호주나 뭐 홍콩이나 이런 쪽은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예, 부자들이 좀 많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영향으로 좀 봐야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라봐서 서울권이 매우 싸다, 아파트가 좀 저렴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좀 높냐? 엄청 높죠. 그래서 여기가 찔끔 이렇게 통계적 오류를 보게 되면 아, 여기 있으니까 별로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말도 안 되고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만 걸쳐져 있어도 국민의 입장의 체감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쪽은 더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잘 간파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따른 그런 해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나마 좀 괜찮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봉으로 봤을 때 두 달간 도미넌스 추이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중소형 코인들이 좀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박살이 났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에 또 다른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의 바탕은 무엇이냐면요. 자, 해당의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온 만큼 또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형태에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도미넌스를 좀 올려놨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 구독자분들도 알트코인을 좀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적 차원에서 당연히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만들어놨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찍어놨지만 아직은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아마 8월 중순이나 정도에 맞춰가지고 아마 올려드릴 것 같아요. 또는 제가 만약에 긴급하게 회식을 하게 되면 또 회식에 참여를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제일 늦게 끝난다는 거. 그러면 대체 영상으로 아마 그 영상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월 마지막 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그전 영상에서도 7월 마지막 주는 거의 반등이 무조건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그 주장이 나왔고 저도 그 주장에 따라서도 일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8월달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에 따른 기회도 분명히 하반기에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8월 달에는 이제 시황적인 부분, 돈의 흐름이 이제 미국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해당의 FATF에 따른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점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교차하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위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부채 한도 마감 추이로 인해서 미국의 다우나 뭐 그다음에 나스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잘 요동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게 좀 스무스하게 갈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추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은 저번에도 좀 어려운, 하반기는 어려운 투자는 맞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투자는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다라고 하면 이 하반기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테슬라,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스퀘어, 페이팔,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 기타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로빈후드, 그리고 크라켄, 그 외쪽 뭐 JP모건 등등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특히나 상장되어져 있는 쪽은 상장의 주주들에 대한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족은 딱 하나밖에 없죠. 야, 실적 내놔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실적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하반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훨씬 커집니다. 네. 어떤 업종에 따라서 좀 다 갈라지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대부분 개미들에 대한 생각은 야 이제 오르막 올랐잖아. 이제 요렇게 될 거야. 라는 주장이 꽤 많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했던 분들도 그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야, 실적 좀 내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연합으로 뭉쳐서 아마 한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물론 생각보다 저는 2분기 대비보다는 선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 스퀘어나 페이팔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락을 하면 그나마 좀 실적하고 매출은 그나마 나오긴 하겠지만 4분기 때부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남은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은 이 남은 4개월 동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딜은 그 해당에 있는 그 그룹이 어떠한 의견을 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당에 있는 그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꼭 챙겨 보셔라. 2분기 분기 보고서라도 좀 챙겨 보셔라. 특히나 채굴 회사에 따른 3분기 보고서나 2분기 보고서는 꼭 챙겨 보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다운받아 가지고 돌려보시면 충분히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이 다들 힘들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자기에 따른 또 그 가격, 샀던 매수가 가격이 생각보다 또 높은 회사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약간씩 연합 체계로 충분히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팔이 어떻게 보면 스퀘어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오히려 페이팔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로빈후드도 들어오고 조만간에 크라켄도 들어오는데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도화 부분에 9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끝나면 요거 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죠. 뭐 FTX나 바이비트나 이런 애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늦게 들어가면 갈수록 먹을 게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예,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출혈 경쟁은 실적이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코인이 박살이 나면 실적 내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고려했었을 때 올해 하반기 부분에라도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똥줄이 많이 타서 최근에 더더더더 인터뷰 더 많이 하고 더더더더 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매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쪽의 방향과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히려 파는 애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게 지탱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기대감을 좀 보면서 해라. 그러면 사업 모델링이나 나머지 부분에 따른 호재가 거기서 다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방어를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언제 살 건데? 언제 살 거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한동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게 되면 이 흰색 선 보이죠? 이 흰색 선, 우리 이 흰색 선 부분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았을 때 보게 되면 저라면 이 해당행 이 41,700선 부분에서 만약에 돌파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5,000선까지 나왔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쭈그러든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즉각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회 주지 않고 가면 안 살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는 이 14일의 이 좌우 언더에서 아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8월 첫째 주 부분에 들어갔던 측면은 매입하기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월 첫째 주 지나고 난 뒤부터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서 45,000 넘어가면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곧바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정에 있는 패턴 부분에 있었을 때 일단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그 대신 조정이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측면은 하반기에 다 대형 호재들이 남아져 있는,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11월 달에 적절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도 가져가 보시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 대신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종고를 한 방에 더 뚫어낼 확률을 저는 그런 위험 리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웬만하면은 저는 이 라인에 도달을 했으면 거의 다 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더 가면 이거 내 거 아닌 거예요. 저의 전략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만한 재료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약간 테이퍼링에 따른 그런 통화량이 위축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확실하게 제거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계점이 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적절하게 대라. 왜 그러냐?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 기반에서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때도 보게 되면 9월 달까지는 내려갔죠. 도미넌스 자체가. 알트코인이 아주 이쁘게 갔을 겁니다. 자, 9월 달 어디 있어? 17년도 9월 이때죠. 네,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9월이니까 9월 달까지는 하다가 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죠. 그 뒤부터 한 번 더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기회는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알트에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게 진짜 풀 희망의 회로를 막 돌려서라도. 근데 그게 그때 이제 끝나면 이제 그 시즌은 끝난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또 국회 소식이 세금 부분, 코인의 세금 부분 자꾸 희망을 막 갖고 있는데 좀 확실하게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게 질질 끌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9월 달에 확실하게 1년 더 유예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인지에
따라 있는데 기재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12월 딱 끝나면 내년부터 그냥 가져갈 거예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있는 내용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이거에 따른 희망을 갖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거를 배제하고 올해 안에 수익 낼 수 있는 건 다 챙겨 먹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세금에 따른 그런 측면도 좀 있으니 이 안에 다 어떻게 해서는 좀 만들어내서 끝내야 됩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게 NFT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디파이가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기사도 최근에는 좀 좋은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추이는 저는 오히려 알튼에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으니 적절하게 욕심내지 말고 그 정도 선에서 끊어라. 어느 정도 본전치기보다 살짝 아래 정도 아니면 해당에 있는 회복기 정도만큼만, 그 이상은 그냥 버려라. 과감하게. 그 이상 가는 건 솔직히 세금 때문이라도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회복이 안 된다. 그 뒤부터 본전치기 한다라고 해도 물을 타더라도 세금 내는 게 또 아까워서 물 타는 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회복 기간이 꽤 길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반기에 집중은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형태로. 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욕심을 줄이는 전략으로. 그래서 이번 이 5월달 때부터 하반기 전략 계속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 전략은 하반기 어려운 장이다. 그리고 상당히 필살기 같은 그 금리 인상이라는 필살기 같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립 서비스로 계속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나오려면 슈퍼 호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 정도를 금리 인상을 쌓아먹을 정도의 슈퍼 호재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서 수익률을 되게 현실적으로 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내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이 도달하기 전에 이 8월달 이 기간을 현명하게 잘 이용을 내면서 저는 아마 요 전후 정도에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과, 그게 싫으면 그냥 간단하게 조정이 나오는 패턴에 줍줍해서 분할로 들어가든지, 만약 여기서 주는 기회 없이 한 방에 45,000달러를 뚫으면 대략 한국 돈으로 비트코인 5천만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 있어서 저는 매입을 안 하고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급락이 한 번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왜냐 9월달 시점에 FATF의 정리로 인해서 거래소 정리, 코인 정리, 수두룩 발표할 부분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또 그게 8월달에 나올지 9월 이후부터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하반기에 만약에 전략의 수익성까지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욕심은 내지 말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지는 전략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도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세를 부분하고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네, 힌트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반기는 막 무언가를 좀 찾기가 어려운 또 측면이, 이 9월 달에 또 다가올수록 김치코인 뭐 가벼운 코인 타서 뭐 무언가를 좀 먹어보겠다, 이런 측면은 너무 복불복입니다. 그거는 전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뭐 1, 2원 코인이나 뭐 5원, 6원 코인, 뭐 15원 코인,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김치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설거지로 한 방에 더 띄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다른 패턴으로 기사회생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변수가 많고 제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